장례식장은 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에 부딪힌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실내의 조용한 숨결이 그 흐름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검은 한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고 흰 국화꽃이 축축한 공기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오후 초 한 자루가 바람에 떨리며 불빛을 깜빡였다. 그 불빛이 관 위에 걸쳐진 흰 천에 닿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가 깜빡이는 듯 했다. 지연은 조용히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등엔 빗물이 아니라 땀이 번져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은 끊임없이 서로를 꼬집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이 한동안 연락도 안 했다면서.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더니 결국 왔네. 그 말들은 향 냄새보다 더 독하게 그녀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아버지의 영정 속 사진 그 안의 남자는 여전히 정장을 입은 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사진 속의 미소가 가짜였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 옆에는 형제들이 서 있었다. 큰오빠 기석은 묵묵히 조문객을 맞으며 인사를 했고 둘째 정연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의 무게가 아닌 체면의 규칙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지연을 향할 때마다 공기가 식었다. 마치 그들이 하나의 질서였고 그녀는 그 질서 밖에 결함처럼 서 있었다. 정연은 말했다. 그래도 와줬네. 아버지 내 얼굴 보면 좋아하시겠지.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럴까? 정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무언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불신이 배어 있었다. 지연은 그 미소를 마주하지 않고 향 위로 떨어지는 초의 촛농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흘러내리던 하얀 액체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느리게 굳어갔다. 사람들이 떠나고 밤이 깊어졌다. 빈 장례식장에는 남은 조문 화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구가 반복될수록 그 문장 안에 고인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듯 했다. 형제들은 이미 돌아갔고 지연만 홀로 남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단 뒤로 걸어갔다. 제단 아래에는 작은 서랍이 있었다. 누군가 몰래 숨겨둔 듯 손잡이가 반쯤 빠져 있었고 먼지가 덮여 있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봉투. 노란색 종이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지연아, 금고는 내가 찾아야 한다. 순간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지연의 시선이 봉투 위로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멎었다. 초의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 다시 걸어 들어오는 듯한 형체였다.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영정 속 아버지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초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책상 위에 시계 초침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틱탁, 틱탁. 지연은 봉투를 품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닫는 순간 향 냄새가 더욱 짙게 퍼졌다.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듯 했다. 금고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아버지. 문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천천히 멀어졌고 장례식장의 불빛은 한 줄씩 꺼져갔다. 남은 건 어둠 속에 숨은 한 장의 유언.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장례식 다음 날 지연은 오래된 본가 대문 앞에 섰다. 대문은 여전히 무겁고 낡았으며 녹슨 경첩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듯 삐걱거렸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문을 여니 안쪽에서 먼지와 눅눅한 공기가 동시에 밀려나왔다. 집은 숨을 참고 있었다. 오래전 웃음이 멈춘 채 기억만 남은 공간처럼. 현관 신발장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지가 얇게 덮였지만 구두의 앞코는 여전히 빛났다. 그건 아버지의 성격 그대로였다. 모든 걸 감추면서도 겉모습은 항상 단정해야 한다는 강박. 지연은 그 구두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벗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고 그 옆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팔 아래에는 어린 지연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뒤로는 정연과 기석의 선명한 웃음. 유리 프레임 아래쪽에는 금이 길게 가 있었다. 그 틈새로 낡은 사진 종이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손끝으로 금이 간 틈을 따라 천천히 쓸었다. 그 손끝이 닿는 자리에 오래된 기억들이 먼지처럼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잔 2개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고 그 안엔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큰오빠 기석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 양복 차림에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눈길은 차가웠다. 법무사가 오늘 올 거다. 유언장 낭독한다고 하더라. 그 말은 마치 의식처럼 건조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석은 그녀를 훑어보더니 덧붙였다. 괜히 기대하지 마. 아버지가 내 이름을 얼마나 지웠는지 너도 알잖아. 그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다.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는 마치 한숨을 쉬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재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낡은 황동 열쇠 구멍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를 잡자 거친 쇳가루가 손바닥에 묻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떼었다. 문을 열 수 없는 이유를 직감처럼 느꼈다. 그곳은 아직 아버지의 숨결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복도로 돌아와 벽지를 스쳤다. 그때 벽 안쪽에서 딱 하는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귀를 대보았다. 2번째 또 한 번에 딱. 마치 벽이 심장을 가진 것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벽지를 살짝 벗겼다. 벽 안쪽에서 희미한 금속 표면이 드러났다. 찬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작은 금속문, 마치 오래된 금고의 일부분처럼 보였다. 지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그 위에 얹었다. 금속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 속에 오래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떼었다. 그리고 다시 2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은 평생 지연을 묶어둔 사슬이었다. 그녀는 그 사슬을 느끼며 벽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문득 재단 뒤에서 꺼낸 봉투 속의 글귀가 떠올랐다. 지연아, 금고는 내가 찾아야 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금고 바로 이 벽 뒤에 있는 것일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며 바닥에 동그란 물자국을 만들었다.
그 물자국이 하나둘 겹쳐질 때마다 마치 시계 초침이 새겨지듯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지연은 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말한 그 금고예요? 공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 뒤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공명음이 들렸다. 마치 금속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 지연은 천천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집 전체가 숨을 죽인 듯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바닥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벽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시계가 멈춘 순간이 바로 아버지가 죽은 시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다시 천둥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금속문을 안에서 두드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제 그녀만이 풀어야 할 유산이 되었다. 다음 날 흐린 오후에 빛이 마당을 스쳤다. 젖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물장과 법무사의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어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손끝의 체온이 식탁의 차가운 나무결을 따라 번져갔다. 문이 열리고 형제들이 들어왔다. 기석은 여전히 검은 정장 차림,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어 있었다. 정연은 상복 대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서 은근하게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지연을 스치듯 바라보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묘한 정적이 흘렀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집 안의 소리들이 하나둘 멎었다. 시계 초침, 바람, 그리고 숨소리마저.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낡은 종이의 마찰음이 공기를 갈랐다. 법무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아버지의 글씨가 인쇄된 문서가 천천히 펼쳐졌다. 먹 냄새와 종이의 냄새가 묘하게 섞였다. 장녀 정연에게는 본가 건물의 3분의 1을, 장남 기석에게는 회사 지분 40%를, 막내 지연에게는 별채 서재 안의 금고를 남긴다. 순간 정연이 비웃는 소리를 냈다. 입술 끝이 비뚤어지며 짧게 끊긴 웃음이 공기 속에 번졌다. 기석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금고? 설마 그 낡은 철 상자? 정연이 맞장 굳혔다. 아버지 참 끝까지 지연한테도 가르침을 주시네. 돈 대신 쇠덩어리라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문서 위에 금고라는 단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 단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를 속삭이는 듯 했다. 법무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단 금고의 내용은 오직 지연만이 확인할 수 있다.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된다. 정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기석은 몸을 젖히며 팔짱을 꼈다.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법무사는 문서를 덮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초의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며 천장을 스쳤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언이야 유언이지. 뭐 금고면 금고지. 아무것도 아닌 쇳덩이에 의미 둘 필요 없어. 정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지연만 열 수 있다고 했을까? 기석이 웃었다.
그건 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애한테 죄책감이라도 있었겠지. 유산이 아니라 사과의 표시겠지.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식탁 위 촛불이 흔들렸다.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형제들의 얼굴이 찢어진 조각처럼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가족이라 불렸지만 이미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창문이 떨리며 유리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식탁 밑으로 내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결심의 형태였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말투를 떠올렸다. 단호하면서도 차가운 감정을 숨긴 목소리. 모든 건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식탁 위에 초가 바람에 흔들리며 검은 그을음을 남겼다. 그 순간 정연이 문득 말했다. 서재 문은 아직 잠겨 있지? 기석이 대답했다. 응. 열쇠는 나한테 있어.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정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지연? 혹시 그 금고가 진짜라고 생각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형제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복도 끝 서재 문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안쪽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의 냄새, 금속의 차가움,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낡은 먼지 냄새.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문 너머의 공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형제들이 서 있었다. 정연은 미소를 지었고 기석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가 왜 이 금고를 나에게 남겼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속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공명음. 그것은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소리처럼.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은 서재 앞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약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그 안에서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금고의 열쇠는 내 기억 속에 있다. 밤이 깊어갔다. 집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만이 틱탁 소리를 내며 살아 있었다. 그 소리마저 어둠 속으로 묻혀가는 순간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제들이 잠든 뒤였다. 모든 불빛이 꺼진 집은 오래된 유령처럼 조용했다. 지연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발바닥 아래 나무 바닥의 냉기가 서늘하게 전해졌다. 한 걸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조차 금기를 어기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복도 끝 봉인된 서재 앞에 섰다. 문 위에는 여전히 황동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손잡이엔 오래된 녹이 피어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손을 댔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의 귓가로 미세한 울림이 들려왔다. 아주 오래된 나무 문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지연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하나씩 맞춰봤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부드럽게 풀렸다. 찰칵. 그 소리가 울린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낡은 서재 안에서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동시에 밀려 나왔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디선가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다. 책장들은 오래된 병사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가죽으로 재본된 책들이 무겁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거미줄이 얇게 걸려 있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과 금빛 단추 그리고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바닥이 삐걱이며 그녀의 무게를 받아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잉크가 마른 채 굳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먼지를 쓸어냈다. 손끝이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책장 뒤편. 눈에 익은 틈새가 보였다. 그 틈은 벽지와 책장 사이에 아주 얇게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책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책을 뺄 때마다 묵직한 먼지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의 냄새였다. 마지막 책을 치운 뒤 그녀는 벽에 손을 댔다. 딱딱한 나무판 뒤로 단단한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힘을 주어 밀었다. 덜컥. 벽의 일부가 움직이며 작은 금속 문이 드러났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 속에서 그 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묵직하게 숨쉬고 있었다. 금속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연 199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그해 그녀는 17살이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집을 떠났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외쳤던 그날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의 목소리, 그날의 냄새, 그리고 그날의 눈빛.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지연은 금속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의 온기가 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자물쇠를 만졌다. 세 자리 숫자 다이얼.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기일, 자신의 나이. 그녀는 가능한 모든 숫자를 돌려봤다. 그러나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찰칵찰칵. 쇠의 마찰음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금고가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책장에 걸린 시계가 다시 틱하고 움직였다.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녀는 금고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금속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다. 그녀는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걸 남기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 한 줄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이 초의 불을 흔들었고 불빛이 금고 표면에 스쳤다. 그 순간 잠시 동안 금고 위에 각인 1997 숫자가 반짝였다. 그 빛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 뒤편에는 책장과 금고가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그녀는 그 구도를 눈으로 따라갔다. 사진 속 금고가 지금 자신 앞에 그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모든 것이 예고된 듯 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유리에 물방울이 부딪히며 톡톡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질수록 지연의 숨도 거칠어졌다. 그녀는 문득 사진 뒤를 만졌다. 사진 액자의 뒷면에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떨어질 듯 말 듯 시간의 끈에 매달린 조각 같은 종이. 그녀는 그것을 살짝 떼어냈다. 그 안에는 희미한 연필로 쓰인 세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다. 317.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금고 앞에 다시 앉았다. 손끝이 다이얼을 돌렸다. 317. 잠시의 정적. 그리고 찰칵. 금고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먼지와 함께 아주 미세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안에는 2개의 봉투가 있었다. 하나는 진실, 다른 하나는 복수. 지연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이라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금고가 열린 순간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공간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먼지가 일며 종이의 냄새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지연은 무릎을 꿇은 채 금고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2개의 봉투가 있었다. 하나는 진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수. 단단히 봉해진 2 봉투는 마치 서로를 경계하듯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진실이라 적힌 봉투를 들었다. 종이는 이미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친자 확인서였다. 종이 위에는 붉은 도장이 번져 있었고 잉크가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좁혀 그 문장을 읽었다. 부녀 관계 아님.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스치며 종이가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목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파삭. 그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눈앞의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에서 들리던 낮은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그 아이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날 이후 그 말이 마음의 흉터로 남았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만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미움이 숨기려는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다시 손을 뻗어 2번째 봉투를 꺼냈다. 복수라는 2 글자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열쇠는 은빛으로 빛났고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편지 봉투는 얇은 노란빛 종이였고 글씨는 익숙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지연아. 내 어머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죽였다. 그 한 줄이 눈을 파고들었다. 숨이 멎었다. 눈앞의 글씨가 번져 흐려졌다. 지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봤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이 금고를 연다면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이 열쇠는 그날의 증거를 여는 열쇠다. 책장 뒤 벽 속의 작은 서랍을 찾아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장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책장을 밀었다.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다. 책장 뒤에는 작은 서랍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꽂았다. 찰칵. 서랍이 열리며 낡은 서류 몇 장이 드러났다. 그중 맨 위의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 사망 원인 심장마비. 하지만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더 쓴 낯선 필체가 있었다. 진단서 조작. 약물 과다 복용. 책임자 정연 기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서류를 꼭 쥐었다. 손끝에 종이가 구겨지고 잉크가 번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금고. 모두가 하나의 진실로 이어져 있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밝히자 지연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오래된 한의 색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너는 복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자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진실이 복수라면 이제 제가 당신 대신 하겠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은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금고 문이 스스로 닫히며 낮은 금소금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무덤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 했다. 지연은 서재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 끝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다. 집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왔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처마 끝에 부딪히며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마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열쇠는 제 손에 있어요, 어머니.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약속처럼 조용히 지나갔다. 그날 밤 서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정적만이 흘렀다. 금고 문은 닫혀 있었고 지연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은빈 열쇠 그리고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울렸다. 금고 옆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한 작은 상자가 있었다. 지연은 무심코 그 상자를 밀어내다 무언가 걸리는 느낌에 멈췄다. 상자 밑면이 비정상적으로 울퉁불퉁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얇은 판자 하나가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렸다. 바닥 밑에는 또 하나의 얇은 틈이 있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는 습기에 젖어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연에게. 그 글씨는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부드럽고 둥근 회.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지연아, 이 집의 벽은 진실을 삼키는 곳이야. 너의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지.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그래도 넌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증오보다 깊고 복수는 사랑의 그림자라는 걸.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 삶을 지켜.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지연은 한 줄 한 줄을 따라 읽었다. 글씨는 흔들리고 종이는 손끝에서 부서질 듯 얇았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향기가 스쳤다. 가느다란 비누 냄새 그리고 국화향. 그 냄새가 방 안 공기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넌 내 딸이야. 누구의 피든 상관없어.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서재 문을 열던 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라졌던 그 모습. 아버지는 심장마비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진실의 이름이 아니라 죄의 이름이었다. 지연은 편지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 옆에 놓인 복수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그 안에 남은 건 단 하나 은빛 열쇠뿐이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 위에서 열쇠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마치 무언가를 향한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천천히 다가왔다. 탁탁탁.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금고 문을 닫고 편지를 품속에 숨겼다.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선 사람은 정연이었다. 그녀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 서재에 뭐라도 남았어?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숨어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선이 금고 위로 향했다. 금고는 열었나 보네? 지연은 시선을 돌렸다. 정연의 미소는 얇았다. 그 미소는 오래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금고 문을 살짝 밀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정연은 한동안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말이야. 너한테 금고를 남긴 이유 그거 다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정연의 눈동자 속에 잠깐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언니 어머니의 편지를 봤어. 그 한마디에 정연의 얼굴이 굳었다.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액체가 카펫 위로 떨어졌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정연의 낮은 목소리.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지연은 말했다. 아니, 바로 내가 봐야 할 거였어. 서재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창밖의 번개가 방 안을 비추었다. 하얀 빛이 금고 표면을 스치고 두 사람의 얼굴 위에 선명한 대비를 남겼다. 지연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정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손끝으로 떨어진 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얼룩이 카펫 위에서 천천히 번졌다. 그것은 피처럼 짙었다. 지연이 문을 닫는 순간 정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편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낮게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문이 닫혔다. 문 밖의 공기가 무겁게 출렁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서재 벽을 천천히 두드렸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낮게 울렸다. 그 소리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금고 열쇠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금속의 냉기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조용히 책상 위에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탁 하고 울린 소리 뒤로 작은 반짝임이 보였다. 그것은 금고 밑면에서 떨어진 얇은 금속판이었다. 지연은 금고를 살짝 기울였다. 밑판이 살짝 들리자 안쪽에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걸 꺼냈다. 오래된 비닐봉투 속에 젖은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문서를 펼치는 순간 눈앞에 낯익은 단어가 보였다.
계좌 명세서. 서류 위에는 외국 은행의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계좌 번호와 함께 정연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통장 잔액 옆에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다. 지연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 금액은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의 보험금과 정확히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식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문서 위를 천천히 후었다. 날짜, 서명, 도장 모든 것이 정연의 손으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석 공동관리인.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연의 날카로운 미소 그리고 기석의 냉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조각처럼 맞춰졌다. 아버지의 침묵이 왜 필요했는지도, 어머니의 죽음이 왜 서둘러 정리되었는지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바로 그 통장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정이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문서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금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 지연은 숨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손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류 봉투를 서랍 안에 숨겼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기석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금고 열었다며?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석의 눈동자가 방 안을 후었다.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숨기신 이유 이제 알겠어요. 기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과 정연 두 사람이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죠. 그 말에 기석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다시 평정으로 돌아왔다. 그건 근거 없는 헛소리야.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기석의 눈이 그 문서를 본 순간 그의 입술이 굳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기석은 천천히 문서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이걸 어디서?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진실은 결국 나올 거라고. 공기가 무겁게 식었다. 기석은 문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얇고 냉정했다. 그럼 내가 그 진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다. 지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기석의 눈빛이 금고로 향했다. 그 안에 뭐가 더 있지? 지연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금고 앞을 막아섰다. 기석의 손이 허공을 스쳤고 그 순간 바닥이 삐걱였다. 짧은 정적. 서재의 시계가 3번 울렸다.
땡땡땡.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다. 기석은 낮게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게 뭔지 곧 보게 되겠네. 그는 천천히 돌아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건 이제 제 싸움이에요.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새졌다. 금속 지붕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다. 지연아, 진실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거짓은 사람을 죽인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결심한 얼굴로 금고 위에 열쇠를 다시 쥐었다. 이제 숨겨진 계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심판의 증거였다. 밤은 깊었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처마를 두드렸고 창문마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거실 한가운데 식탁 위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젖은 종이 위에 번진 글씨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의 심판장이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기석은 반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정연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법무사가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예정보다 늦었다. 그는 젖은 우산을 복도에 두고 들어왔다. 이 늦은 시간에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었고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추가 유언장 개봉은 금고 개방 이후. 정연의 눈이 커졌다. 기석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법무사가 손으로 막았다.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부드럽게 찢어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이 서류는 금고가 열린 뒤 발효되는 유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금고를 연 자만이 이 집의 진실을 가질 자격이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정연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다. 기석은 얼굴이 굳은 채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게 아버지가 진짜 남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다. 모두가 그 문서에 눈을 고정했다. 해외 비밀계좌 명세서 예금주 정연, 공동관리인 기석. 정연의 입이 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기석의 얼굴엔 분노가 번졌다. 그건 조작이야. 그의 말에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예요. 금고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정연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지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법무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사문서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신 원본이에요. 순간 정연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와인이 번진 바닥 위로 그 떨림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우리를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는 진실을 원하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살려? 그건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뿐이야.
기석의 목소리가 터졌다.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법무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유언의 마지막 문장이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법무사는 종이를 조금 더 들었다. 금고를 연 자는 이 집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모든 재산은 한지연에게 귀속된다.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그의 손이 법무사의 서류를 잡아당겼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법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지연은 그 찢어진 종이를 바라봤다. 조각난 글자들이 식탁 위에 흩어졌다. 그 잔해 속에서 지연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기석은 숨을 몰아쉬며 지연을 노려봤다. 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돌아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어요.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닌 죄를 벌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 말에 기석은 손을 내리쳤다. 식탁 위에 와인병이 떨어져 깨졌다.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번졌다. 피처럼 짙은 색이 카펫 위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다. 모두가 멈춰섰다. 정연이 떨리는 손으로 조각난 종이를 모았다. 그녀의 손끝이 피에 젖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기석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지연, 진실을 안다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떠났다. 정연은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과 함께 와인 자국이 번져 있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법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정말로 원하신 건 이 집이 더 이상 거짓으로 묶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다.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식탁 위의 종이 조각을 비추었다. 그중 하나 지연이라는 이름이 새벽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들리시죠?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러나 어딘가 너무도 조용한 그 순간, 벽 속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음이 울렸다. 마치 또 다른 금고가 숨겨져 있는 듯한 희미하고 낯선 울림이었다. 새벽이 왔다. 하늘은 잿빛과 푸른빛이 뒤섞여 있었다. 빗방울은 멈췄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물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집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찢긴 종이 조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한밤의 소라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벽지와 바닥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홀로 서재로 향했다. 복도는 싸늘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문을 열자 서재 안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어제의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봉인된 기억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꺼낸 서류와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맨 안쪽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틈을 눌러보았다. 금속판이 약간 움직였다. 안쪽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접힌 종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하게 살아났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고백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진실을 감췄고 그 대가로 너와 너의 어머니를 잃었다. 그들이 그녀를 죽였을 때 나는 이미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금고는 죄의 기록이자 내게 주는 용서의 기회다. 지연아, 넌 내 피가 아니지만 내 생의 전부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닦았지만 글씨는 이미 흐릿해졌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금고의 돈은 복수가 아니라 내 새 삶을 위한 것이다. 떠나라.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마치 고백이자 유언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판결 같았다. 지연은 금고 속을 다시 바라봤다.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비어 있음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로 새벽빛이 쏟아졌다. 먼지가 빛 속에서 흩어지며 마치 영혼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아버지의 편지를 한 장씩 정리해 올려놓았다. 그 위에 손을 얹자 종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래도 전 당신의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금고 옆에 있던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틱탁, 틱탁. 그 소리가 멈춘 지 오래였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다. 마치 아버지의 숨결이 돌아온 것처럼. 그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진 속 어린 지연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앞에 다가가 손끝으로 유리를 쓸었다. 이제 됐어요. 이 집에 있던 비밀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금고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아주 작고 낮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금고 바닥 아래에서 작게 울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다시 몸을 숙였다. 금속판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아주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들었다. 무게는 가벼웠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 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7. 그녀의 마지막 밤. 지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어머니의 목소리? 순간 서재의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는 듯 오래된 냄새, 오래된 울음, 오래된 진실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에서는 새벽의 빛이 완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이 밝아오자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진실은 끝이 아니었군요, 아버지. 그리고 금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철컥.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시계가 다시 멈췄다. 틱. 공기가 멎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그 순간 한 줄의 빛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금고 표면을 비췄다. 그 빛 아래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지연아, 마지막 진실은 목소리 속에 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멈췄고 하늘엔 옅은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당에 흙은 젖어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집안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밝음 속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듯 보였지만
무언가가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서재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금고가 그대로 있었다. 그 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테이프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쓰다듬었다. 플라스틱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속에는 어제의 지연도 어릴 적의 지연도 없었다. 새로운 자신이 있었다. 테이프를 재생할 녹음기를 찾기 위해 그녀는 방안을 뒤졌다. 책상 서랍 안 먼지가 쌓인 서류 아래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전원을 켜자 약한 전류음이 났다. 그리고 테이프를 넣었다. 찰칵. 잠시의 정적. 그 다음 희미한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드럽지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걸 알게 된 거겠지.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난 두려웠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다칠까봐, 숨기면 내가 나처럼 사라질까봐. 그래서 나는 이 집의 벽 안에 내 목소리를 남겼어. 언젠가 내가 듣게 될 거라 믿었거든. 지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테이프 속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하지 못한 얼굴을 품고 살아. 난 그 얼굴이 너의 아버지였고 그의 침묵이 내 상처였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진실에 갇히지 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지연아. 사랑은 결국 남은 자가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기계가 딸깍 소리를 냈다. 테이프는 끝났다. 지연은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이 금고 위를 스쳤다. 금속 표면이 잠시 따뜻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프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 옆에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넣었다. 두 개의 목소리, 두 개의 진심이 이제 한자리에 있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빗물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시계를 가볍게 건드렸다. 틱탁.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그 소리는 마치 새 출발의 신호처럼 들렸다.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구두 한 켤레를 살짝 옆으로 밀었다. 그 자리에 자신의 신발을 나란히 놓았다. 마치 그가 남긴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는 듯 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스쳤다. 햇살이 마당 위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오래된 담장 위 그리고 그녀의 손 위에 머물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금속 조각. 그녀는 그 열쇠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빛이 반사되며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해방된 한 사람의 고요함만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당의 돌길을 지나 대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이제 그만 쉬세요.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햇살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금고가 있던 서재의 창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가 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집 안의 시계가 3번 울렸다. 땡땡땡. 그리고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서재 안의 금고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딸깍. 금속이 스스로 닫히는 듯한 소리. 그 뒤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진실은 늘 다음 사람에게 남겨진다. 햇살은 점점 높이 떠오르고 그녀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빛이 번졌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아침, 남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고요함을 택한 한 사람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하루로 이어지고 있었다. 집 안에 남은 오래된 금고는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숨결, 그리고 지연의 발자국이 스쳐간 그 자리에서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삶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끝이라 믿었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것.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다시 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하루에도 한 줄의 진실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얼굴을 마주할 겁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모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 시절인 연극장에서 이어집니다.